손흥민 선수가 유니폼 판매 2위에 올라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2달 조금 넘게 했는데 2위를 기록한 겁니다. 메시는 이제 1년 전부인 거고, 예, 그리고 3위가 이제 로사노, 그리고 4위가 루이스 아레스, 5위가 알미론, 그리고 이제 뭐 데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그베는 콜럼버스의 그 주장이죠. 그리고 자 있고, 로이스 있고, 많이 본 이름들이 좀 많긴 하죠.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임팩트를 단기간에 보여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메시가 뭐 MLS 저지 판매 3년 연속 1위를 하긴 했지만은 손흥민은 8월 초에 와가지고 2위를 끝내면서 즉각적으로 임팩트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의 이적에 대한 글로벌 어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밀러도 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밀러는 아예 탑 10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스타성은 밀러보다 손흥민이 더 있긴 하죠. 그러니까 밀러도 굉장히 밀러가 도리어 성과는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승 트로피라던가 이런 성과들은 밀러가 더 많지만 네. 월드컵에서의 득점 기록도 그렇고, 예,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일단 팬 프렌들리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 물론 밀러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팬들한테 끌림을 가져가는 스타성이 있는 거죠. 예, 스타성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있죠. 밀러는 약간 좀 스타성은 그래도 독일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아요, 밀러가. 독일에서는 예.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독일인들 유난히 좋아하는 게 밀러긴 해요. 예.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밀러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쨌건 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중수도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애플 TV 구독자 그러니까 경기를 본 수도 최다치를 기록을 했고 무려 29%가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SNS도 다 엄청나게 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개별적인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가 오고 나서는 이 둘이 온 이래로는 노출수라던가 클릭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182%가 상승하고 193%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확실히 ML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시가 왔을 때 한번 엄청나게 확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베컴이 오고 엄청나게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MLS가 약간 분기점을 몇 가지들을 잡더라고요. 베컴이 왔을 때, 그리고 치차리토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질라탄과 벨라가 와가지고 LA 더비를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번 시즌에 메시보다 그 벨라의 그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나왔을 때 그 시즌이 더 대단했다라고 평가를 한다. 왜냐? 메시는 라이벌이 없지만은 벨라는 질라탄과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예. 아니 근데 선수의 위대함을 얘기하는데 라이벌이 굳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이해는 안 갔지만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라이벌 해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라이벌이 있으면 좀 성적이 올라가긴 해요. 예. 어쨌건 재미도 있고. 예. 어쨌건 간에 그 시기가 또 이제 MLS의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메시 오고 이제 또 큰 분기점 한 번 있었고, 손흥민과 밀러가 오면서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마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올해의 골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24일까지였는데 그래서 결과는 좀 일찍 나오긴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득표율인 건데 손흥민 선수가 독보적이었습니다. 43.5%, 메시가 22.5%, 나머지는 10%도 되지 않는. 그렇죠. 예, 양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조가 이게 바로 이제 LAFC 손흥민 선수 나왔던 경기에서 그 환상적인 발리골을 넣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거는 그러니까 결정은 좀 일찍 났는데 이제 오피셜이 뜬 거죠. 예, 오늘 아침에 오피셜이 떠가지고 올해의 골에 선정이 된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골은 프리킥 데뷔골이었죠. 예, 구석으로 간 야신존으로 간 멋진 골이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고, 예, 근데 이제 이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타파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 전날 우리가 프리킥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골대 상단 모서리를 보니까 손흥민이 마치 마법처럼
그곳으로 골을 넣었다. 정말 예. 멋진 장면이었다. 그의 골을 보고 정말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손흥민의 첫 세 경기 이건 그냥 르브르 박물관에 걸어놔야 할 수준이다. 그러면서 페널티킥 얻어내고 어시스트 기록하고 그리고 골까지 넣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의 몫이다. 지금 그는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의 에너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제 손흥민의 데뷔골은 르브르 박물관에 가야 된다. 근데 거기 걸어놓으면 안 되는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건 간에 예. 르브르 박물관에는 갈 수 없지만은 그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은 올해의 골로 평생 남게 됐다. 이거는 이제 평생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놓으면 누가 훔쳐갑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말고 뭐 다른데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있잖아요. 예. 레알 소트레이크전에서 이제 9월 17일 날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골닷컴에서 이번 시즌 최고의 해트트릭 5개를 뽑았는데 그중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리오넬 메시의 디시전데 이게 최종일이죠. 그렇죠. 활약부터 손흥민이 MLS 전체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경기까지 2025년 MLS 최고의 해트트릭을 순위로 매기다. 인 거예요, 제목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2위에 선정된 것만 뭐 읽어보자면요. 예. MLS 팬들은 손흥민의 합류 소식에 큰 의문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의 손흥민을 보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가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던 그 손흥민일까? 아니면 시즌 내내 부진했던 토트넘에서 다소 둔해 보이던 윙어일까? 그 해답은 9월 17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손흥민의 MLS 무대에 자신을 단숨에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증명하며 메시가 1어시스트라면 아니요, 1A라면 예. 손흥민은 1B라는 예.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게 그러니까 1항, 네. 또 다른 1항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 아니라면 B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세 골 모두가 역습 상황에서 나왔고 손흥민은 매번 레알 솔트레이크 수비진을 완벽히 무너뜨렸다. 특히 약 25야드 거리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든 두 번째 골은 압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주목할 점은 이날 경기의 마지막 골에서 드니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도움을 기록하며 4대1 완승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불과 나흘 뒤 손흥민은 부안가의 해트트릭 경기에서 이번에는 도움을 건네며 또다시 4대1 승리를 합작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시너지는 LAFC의 새로운 공격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았네요. 네. 예. LAFC의 경기 프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LAFC가 그동안은 가장 플레이오프가 늦게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정상빈 선수랑 밥 먹었고 음. 정상빈 선수가 올렸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예. 부안가도 지미 버틀러랑 뭐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좀 쉬는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훈련에 참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훈련하는 모습들, 뭐 손흥민, 부안가, 여기 부안가 뒤에 또 손흥민 또 보이죠. 뭐 요리스도 있고 팔렌시아도 있고 예, 훈련을 열심히 이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 경기 앞두고 예, 둘이 이제 10경기에서 20골을 합작했다. 20골을 넣었다. 이거 이제 올린 건데 18골이 연달아서 둘이서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예,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 오고 나서인 거죠. 이제 그 MLS 공식에서도 이런 기사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LAFC 브로맨스 MLS컵 우승 꿈에 불을 지피다 라는 제목으로 달렸고요. 비에모 스타디움 인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할리우드 각본가들이 손흥민과 데니스 부안가의 만남 이후 펼쳐진 LAFC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썼다면 아마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약간 영화로 써도 이건 욕먹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 뒤 두 선수가 합작한 MLS 신기록인 연속 18골, LAFC가 블랙앤골드의 이름으로 손흥민과 함께 7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출발을 보인 그 기간은 3번의 해트트릭을 포함해 그야말로 화려했다. 수치만 놓고 봐도 화려하지만 팀의 순위 상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LAFC가 MLS컵 우승 후보로 꼽히게 된 현실적 근거이기도 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요. 네. 뭐 그 다음 이제 파트가 급속도로 피어난 브로맨스. 근데 자꾸 브로맨스로 몰고 가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예, 브로맨스. 예,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빠르게 발전한 우정은 골 세레머니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부는 틱톡에서 영감을 받았고 일부는 서로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오마주한 것이었다. 실제 그랬죠. 예, 손흥민 선수 그래서 뒹굴고 뭐 했었죠. 냉소적인 시선으로는 다소 너무 귀엽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 따뜻한 장면은 LAFC 팬들이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9월 27일 세인트루이스 시티와의 경기 후반 3대 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두 선수가 페널티킥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누가 찰 것인가에 대한 욕심 싸움이 아니라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볼을 건네며 헤트트릭을 완성하라고 권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부안가가 리오넬 메시와의 골든부트 경쟁을 이어가길 바랐다. 결국 VAR로 인해 페널티킥은 취소됐다. 그렇죠.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네, 보통 이렇게 공 잡고 싸우잖아요. 네. 내가 차겠다 막 이러면서. 내가 찰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반대로 네. 서로 차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안가는 경기 후 오늘은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했으면 했지만 그가 원하지 않았다며 그는 나의 목표 즉 골든부트 경쟁을 이어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달 초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전에서도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려 했지만 패스가 살짝 길어 무산됐다. 경기 후 손흥민은 다음엔 그냥 네가 쏴 드니 내 제스처나 눈빛이 설령 네게 패스를 유도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네가 직접 마무리해야 돼. 나는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사랑해 내 형제야. 이러라며 웃었다. 이쯤 되면 LAFC 라인업 속 소니 드니 듀오는 이미 완벽한 브로맨스 단계에 도달한 것일까? 라고 한 다음에 홀링스 헤드가 웃으면서 맞아요. 다 완벽히 그렇죠. 이게 바로 내가 이 클럽을 사랑하는 이유다. 이 팀은 단순히 경기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스타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클럽의 정체성과 어울리는 인물들을 찾는다. 네. 손흥민은 그 완벽한 예시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러고 즉각적인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또 달아놨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호흡이 이토록 빠르게 완성된 비결은 손흥민의 활달한 성격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력에서 비롯됐다. 두 공격수 사이의 게임 인식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다. 손흥민과 함께 뛰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맞아요.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라고 부안가는 최근 MLS 시즌 패스 인터뷰에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웃고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그런 점이 나와도 닮았다고 느껴요. 그는 팀의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 손흥민을 미워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그동안 부안가를 막기 위해 두세 명씩 붙이던 패턴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또 다른 위협이 생겼기 때문이죠. 두 명의 빠르고 날카로운 마무리형 공격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의 실용적이고 전환 중심적인 전술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이렇게나 생산적인 활약을 보이면 팀 전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수비수 입장에서 이런 공격수들을 위해라면 100분이라도 기꺼이 뛰게 된다. 굉장히 극찬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건데요. 예, 높은 자신감과 새로운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해서 손흥민의 MLS 적응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북런던에서 10년을 보낸 뒤 토트넘을 떠나는 일은 그 자체로 감정적인 결단이었고 네. 새로운 대륙에서의 시작은 어떤 스타에게나 도전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도전 정신과 높은 감정 지능은 그의 기술만큼이나 LAFC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그러면서 홀링스 헤드는 손흥민은 항상 웃고 농담을 한다. 어떤 농담은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는 늘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이런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 경기력뿐 아니라 클럽 전체의 분위기까지 달라진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이 데뷔한 이후 오스틴 FC는 LAFC를 꺾은 단 두 팀 중 하나다. 근데 이건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었던 경기였죠. 예, 어쨌건 간에. 예, 그러면서 오스틴은 짜임새 있는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1라운드 시리즈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LAFC가 이들을 넘는다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밴쿠버를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합류는 새롭게 에너지를 얻은 LAFC는
두 번째 MLS컵 우승을 향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홀링스헤드는 이 클럽은 매년 트로피를 노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손흥민이 더해지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지금의 스쿼드 뎁스를 고려하면 올해는 우리가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네. 그 플레이오프 앞두고 이제 각 팀들의 여정이랑 그리고 이제 핵심 선수를 뽑은 칼럼 저희가 소개를 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LAFC만 소개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면 오스틴이 어떤 팀인지 알기 위해서 오스틴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 먼저 그 오스틴의 시즌 요약은 브랜든 바스케스 이 선수가 이제 지정 선수거든요. 예, 시즌 아웃과 US 오픈컵 결승 패배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단단한 수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네.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핵심 선수로는 우준이. 그래서 바스케스의 공백 속에서 최전방을 맡으며 최근 11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다. 공격의 중심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티어 리스트 저희가 이것도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LAFC가 그 MLS 공식에서는 1티어로 뽑혔다. 그래서 우승 유력 팀으로 뽑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오스틴은 4티어 이제 뭐 내가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 봐라였는데 이때 LAFC는 저희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차기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적인 팀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그게 관건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스틴은 그때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오스틴을 올린 거거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은 노가웃 토너먼트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했다. 내슈빌의 뼈아픈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끝까지 싸우며 US 오픈컵 결승까지 올라갔다. 이 팀은 일반적으로 수비 숫자를 잘 맞추고 조직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데 능하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또한 오원 울프는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공격수 중 한 명이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점은 미르토 우준리는 이 리그에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우스만 부카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네요. 그리고 오스틴은 상위권 팀들이 가진 미드필더의 창의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사노세처럼 무너지는 팀을 상대할 때는 그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팀을 상대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점까지 이렇게 짚어줬습니다. 여기는 지정 선수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스케스 지정 선수 첫 번째 지정 선수는 부상 시즌 아웃이고 우준이도 약간의 부상도 있었던 데다가 좀 기복이 있고 그리고 부카리도 이 선수도 지정 선수인데 부진하거든요. 부카리가 가장 안 좋아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 부분 공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다들 지적을 합니다. 수비는 괜찮지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LAFC 이제 뭐 골닷컴에서 뽑은 이제 MLS 플레이오프 티어 랭킹인 건데요. 그때 이제 그 LAFC 얘기했었죠. 그때 뭐 슈퍼스타 의존형. 근데 정작 여기가 더 우승 후보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단순히 메시, 손흥민, 정규리그 밀러 순위로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걸로 뽑은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셋을 묶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1티어가 더 가깝다. 이게 2티어가 더 가깝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스틴은 5티어로 뽑았는데 자신들이 이 무대에 어울린다고 느끼는 팀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오스틴을 굉장히 좀 높게 괜찮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거의 꿈만 같은 한 해였다. 주전 공격수. 바스케스죠. 그 무릎 십자인대 부상 후 이탈한 이후 팀이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탄탄한 팀이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팀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에스테베스 감독은 훌륭히 대응했고 US 오픈컵 결승 진출은 큰 업적이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한두 번쯤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키플레이어인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울프 얘기가 그러니까 그 LAFC는 손흥민 선수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오스틴은 울프를 뽑은 건데 그러면서 시나리오라면 오스틴의 핵심은 지정 선수 공격수였을 것이다. 하지만 홍근호 미드필더가 리그 정상급 유망주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울프는 이번 시즌 31경기에서 7골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리더로 거듭났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짧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지정 선수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지정 선수가 3명이거든요. 부카리, 우즈니, 바스케스. 근데 모두가 몸값을 못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못했어요. 바스케스는 뭐 부상 불운하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몸값을 못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준이랑 부카리도 경미한 부상들이 있긴 했어도 어쨌건 간에 기복이 심했어요. LAFC 부안가와 손흥민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LAFC 지정 선수 2명이 득점 1, 2위. 예. 손흥민은 9경기 선발로 나와서 9골, 3도움.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안가도 31경기에서 24골 9도움이니까 엄청난 기록들을 수립을 한 거죠. 도리어 이 둘과 나머지의 격차가 좀 나는 게 문제인 건데 반면 오스틴은 팀 내 득점 1위도 도움 1위도 울프입니다. 지정 선수가 아닌데. 홈그로운 어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가장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사실 그럼에도 LAFC 오면은 3번 순위죠. 그렇죠. 그리고 우준이가 6골 3도움. 그리고 바스케스는 부상으로 19경기에 그치면서 5골. 그리고 또 이제 부카리도 3골 7도움. 이렇게 그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정 선수들이 그 몫을 못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오스틴이 서부지구에서 팀 득점 최하위예요. 공격적으로 좀 아쉬운. 완전히 아쉬운 걸 떠나서 최악인 거죠. 나쁜. 반면에 LAFC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장 골이 많죠. 확실히 MLS가 골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팀도 경기당 한 골 이상은 넣는다.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가장 적다. 근데 오스틴이 그래도 수비는 괜찮거든요. 거가 실점은 최소 실점 5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준수한 수치인 거죠. 야, 밴쿠버는 공격도 수비도 완벽한 팀이네요. 그러니까 밴쿠버가 세부 지표가 1위니까요. 진짜 좋은 팀이군요. 근데 LAFC도 샌디에고보다 도리어 세부 지표는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2위와 3위니까. 샌디에고는 3위와 4위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 팀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팀 득점이 최하인데 아무리 팀 실점이 5위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격차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6위를 했느냐? 심지어 그러다 보니 이제 골득실도 마이너스 8이거든요. 마이너스 8로 9위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와일드카드 갔어야 되는 팀이거든요. 골득실로 따지면 LAFC는 골득실이 높고. 그런데 이 팀이 어떻게 6위까지 오를 수 있었냐? 이 팀은 일단 리드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한 골 넣고 잠그는 거. 리드를 잡지 못했을 때는 좀 고전을 하지만은 선제골을 넣으면은 굉장히 잘 지켜내요. 그거 너무 재미없는데. 그래서 US 오픈컵에서 결승까지 간 거예요. 토너먼트에서 좀 강한. 그러니까 좀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골득실은 마이너스 8일 정도로 그렇지만은 한 골 승부, 쥐어짜내는 승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롱볼 많이 구사하고 크로스 많이 구사하고 중거리 슛 많이 구사하고 그리고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벌리고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대부분 본인들의 지역에서 합니다. 근데 세트피스 수비에 좀 약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거리 슈팅에 약점이 있고 소니 때려야 됩니다. 소니 가시죠. 그냥 부안 가는 중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스루볼 공격의 수비에도 좀 약점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때려놓으면 부안가 침투하면 되죠.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로 한 방 넣어주면은 그러면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US 오픈컵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엘파소 이거는 사실 하브리그 팀인 거거든요. 하브리그 팀 상대로 3대2로 이겼고 휴스턴 상대로 3대1 그 다음에 승부차기 그 다음에 연장 그리고 1대2패 내슈빌한테 이 팀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휴스턴 빼면은 거의 한 골 승부. 그리고 연장 승부차기까지도 잘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은 7승 2무 4패로 LAFC가 앞서고 있긴 한데요. 이번 시즌은 두 경기 다 0대1로 LAFC가 졌습니다. 물론 10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월 13일 경기 때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1대0으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제 부안가가 먼저 골 넣으면은 쉽게 갈 것 같아요. 쉽게 가는 반면에 만약에
상대한테 먼저 골을 실점하는 순간 그때는 되게 힘든 난전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두 경기 진 게 다 오스틴이 먼저 골 넣고 잠궜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 경기 막판에 골 넣은 그건 거긴 맞죠. 하지만은 예, 어쨌건 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에스테베스 오스틴 감독이 LAFC와 이제 본인들 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특히 손흥민 선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손흥민은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스피드를 갖춘 선수다. 1대1 상황에서도 안으로 파고들 수 있고 바깥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오른발과 왼발 모두 아주 좋은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려와서 공을 잘 받아내며 연계 플레이도 훌륭하다. 또 방향 전환과 시야도 뛰어나다. 정말 완성도 높은 선수다. 그는 LAFC의 변화를 가져왔고 리그 전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극찬을 계속해서 일단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흥부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노력입니다. 두 선수가 함께 뛸 때마다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한다. 아직까지 그들을 완전히 막은 팀은 없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선수들의 수준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 팀의 재능과 선수단 그리고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팀 전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언제나 수준 높은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전술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말이다. 저는 항상 메시와 조르디 알바의 예를 듭니다. 아마 모든 팀이 그 조합을 막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하겠지만 결국 매 경기마다 그 패턴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팀 전체로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 더 나은 플레이를 펼쳐서 그들이 한순간에 번뜩임으로 우리를 벌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우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올려놔야 합니다. US 오픈컵에서는 매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결승에 가까워졌고 우승 후보로 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우리를 우승 기회를 가진 18개 팀 중 하나로 만들어줬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 이번 3전 2선승제에서 LAFC를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그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결승이나 이후 라운드를 미리 생각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LAFC와의 경기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중요한 건 한 걸음씩 나아가며 목표에 가까워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부카리는 1차전 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디에고 루비오의 경우는 주 단위로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길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루비오 같은 경우는 뭐 부상 후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카리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한 건데요. 뭐 이건 이제 뭐 소파스코에서 예상한 건데 소파스코 예상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됩니다. 네. 예, 아마 우준이 나올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부카리도 어지간하면 나올 가능성, 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울프, 우준이, 그리고 또 이제 부카리로 3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예요. 예, 하지만 바스케스 시즌 아웃이니까. 예, 근데 울프가 과연 미드필더로 나올지, 원래 이 선수가 미드필더거든요. 네. 미드필더인데 공격진이 다 부상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수로 올라와가지고, 지난번에도 골을 넣은 거였는데, 어쨌건 간에 그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오스틴은 또 내려앉겠죠.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진짜 이 승부차기만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부차기 진짜 5대5라. 여기가 슈투버 골키퍼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으로 불리거든요. 네. 골키퍼 싸움은 명성은 요리스지만은 이번 시즌 기록이나 그런 평가로 놓고 보면은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앞서는 게 딱 이겁니다. 골키퍼입니다. 요리스는 좀 내려왔죠.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저 슈트볼 골키퍼를 잘 뚫어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아까 이 예측이 나왔던 것처럼 중거리 슈팅에 약하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이 ZD 가마차기 그렇죠.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